1장 설온금융혁신의 신호탄과 양원평의 여정. 양원평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수학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본격적으로 금융 분야와 연결되기 시작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과 맞물린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을 때 일부 퀀트 헤지펀드가 오히려 수익을 내며 시장의 숨은 승자로 주목받았다. 이 시기는 머신러닝, 통계적 모델,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전문 투자기관 내부에서 점차 부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양원평은 친구들과 함께 이 흐름을 눈여겨봤고 머신러닝 기반의 투자 기법이 전통적 트레이딩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후 그는 명문대로 꼽히는 저장대에서 전자정보공학 학사학위와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전공은 AI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특히 전자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은 신호처리와 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응용 분야와 맞닿아 있는데 이를 금융시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통계 확률이론, 시계열 분석, 딥러닝 모델 등 한층 더 전문화된 역량이 필요하다. 양원평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독학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투자 기법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의외의 수익 여지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일부 퀀트 펀드들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고 고빈도 거래로 시장 미세 구조를 활용해 꾸준한 알파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양원평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결국 그가 2015년에 퀀트 헤지펀드인 하이플라이어를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그는 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하이플라이어의 시작은 2015년이 아니라 16년 전이라고 언급하곤 했는데 이는 그가 이미 2008년 무렵부터 AI 활용 퀀트 투자 기법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말이다. 즉, 하이플라이어라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훨씬 이전부터 수학, 통계, 그리고 머신러닝 지식을 결합한 자체 알고리즘을 시험하고 연구해왔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시스템 트레이딩에 필요한 코드를 짜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며 모델을 개선해왔다고 한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사이의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 기술적 분석이 차트 패턴과 단순 지표에 치중해 있었다면 양원평은 통계적 패턴 인식과 확률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전자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에서 배운 최적화 이론과 신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노이즈가 많은 금융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숨은 구조를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는 향후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학문적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하이플라이어는 2015년 설립 직후부터 AI 퀀트 투자를 기치로 내걸었고 창업 초기부터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2016년에는 GPU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거의 모든 상품에 AI 투자를 접목할 만큼 확장 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모습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금융공학이 융합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여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중국 정부가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자 중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그로 인해 하이플라이어를 비롯한 중국 퀀트 헤지펀드 업계 전체가 수익률 급락을 겪었다. 이때 하이플라이어는 자사 위챗 계정을 통해 AI 시스템이 거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는 AI가 자동으로 결정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이슈나 정책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양원평과 하이플라이어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변동성 속에서도 다시 한번 AI 퀀트 펀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양원평이 개발한 AI 투자 기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퀀트 펀드의 부상. 양원평의 투자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 왜 중요한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하루아침에 큰 혼란에 빠졌다. 주가 폭락, 유동성 경색, 국가 신용위기 등이 연달아 일어났고 대형 금융기관조차도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몇몇 퀀트 헤지펀드, 특히 통계적 차익 거래와 고빈도 거래에 능한 펀드들은 꾸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퀀트 펀드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투자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거나 준자동화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고전적인 의미의 퀀트 펀드는 통계 모델을 이용해 종목 간 가격 차이, 시장의 비효율성 등을 포착하여 리스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알파를 추구한다. 2008년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특이점은 인간 트레이더가 공포나 공황 상태에 빠질 때조차 보호 알고리즘은 일정 규칙과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를 이어간다는 점이었다. 이때 나타난 급격한 변동성은 단기 차익 거래를 위한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일부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내는 사례를 보였다. 양원평은 이 시기에 이미 머신러닝을 포함한 고급 AI 기법을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고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통계학 기반의 회귀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 SVM 등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학계와 일부 산업 현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 금융시장에도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시도하던 때였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금융 데이터가 매우 복잡하고 노이즈가 많다는 점이다. 전 세계 시장이 서로 얽혀 있고 각종 지표 심리 요인 매크로 경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위기 상황에는 상관관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기존 상관성이 무너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통계 모델로 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머신 러닝 기반 기법은 더 유연한 방식으로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예컨대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알고리즘은 비선형적 관계까지 포착 가능하다. 즉, 단순한 선형 회귀가 놓치는 복합적인 변동 요인들을 좀 더 정교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여기에 고빈도 거래를 더하면 시장의 마이크로 구조에서 발생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가격 격차도 포착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능성들은 양원평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퀀트 펀드에게는 역설적으로 인재 영입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인력을 감축했지만 퀀트 펀드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도하는 신생 투자 기관들은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 공학 전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전통 금융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었고 풍부한 프로그래밍 역량과 수학적 사고력으로 복잡한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원평 역시 이러한 흐름에 공감하며 2008년 이후 본격적인 퀀트 기법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2008년 금융위기는 전통 금융 질서를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퀀트 헤지펀드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원평은 이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확고히 다졌다. 그리고 미래에 닥칠 또 다른 변동성에도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훗날 하이플라이어의 투자 철학과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장 하이플라이어의 설립과 초기 AI 전략. 하이플라이어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양원평이 하이플라이어의 시작은 설립된 2015년이 아니라 16년 전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미 200년대 중반부터 시스템 트레이딩과 머신 러닝 기반 퀀트 전략을 구상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본을 모으고 정식으로 회사 형태를 갖춰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을 시작한 시점은 2015년이다. 설립 직후 하이플라이어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매우 명확했기 때문이다. 많은 퀀트 펀드가 통계적 차익 거래나 일정한 팩터 투자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AI 기법을 도입하는 반면 하이플라이어는 초창기부터 AI 중심의 투자 접근 방식을 선언했다. 이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이었고 동시에 빅데이터 처리 및 GPU 클러스터 구축 등 대규모 IT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했다. 특히 2016년에 GPU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빈도 거래와 초단타 매매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다. GPU는 본래 그래픽 연산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병렬 연산에 탁월하다는 특성 때문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연산을 가속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하이플라이어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초 단위 혹은 밀리초 단위의 매매 시점을 포착하려면 GPU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대규모 GPU 팜을 구축했다. 또한 양원평은 투자 전략의 설계 과정에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실거래 테스트, 피드백 모델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여기서 모델링 단계에서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모델, 자연어 처리, 시계열 예측 모델 등이 활용된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테스트를 수행하며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문 체결 방식이나 슬리피지, 네트워크 지연 등을 반영한다. 그 다음 피드백 과정을 통해 모델이 놓치고 있는 지표나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패턴을 포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재학습시킨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투자 상품에 AI 투자 방식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주식뿐 아니라 선물, 옵션, ETF,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된다. 다만 초창기에는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했으나 점차 홍콩 증시나 미국 증시 등 해외 시장으로도 시야를 넓혀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이라도 각 시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원평과 그의 팀은 지역별로 다른 패턴과 데이터 소스를 고려하면서 모델을 다각적으로 튜닝했다. 하이플라이어는 설립 초기부터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AI 모델이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의 함정은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플라이어는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 위에 세이프가드라고 불리는 모듈을 두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변동성이 감지되면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레버리지 비율이나 해지 포지션을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 급락 시에도 전부 다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초창기 하이플라이어의 가장 큰 특징은 AI 중심의 새로운 투자 지평을 여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취했다. 2016년 운용 자산 규모가 10억 위안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100억 위안, 2021년에는 100억 위안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급성장은 중국 내 4대 퀀트 펀드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의 위상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동시에 늘어난 작은 규모에 걸맞게 트레이딩 전략도 확장 다각화될 필요가 있었고 이는 내부 AI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4장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투자 기법의 근간 AI 기반 투자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다. 양원평은 기계학습이든 딥러닝이든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믿었다. 하이플라이어는 초창기부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여러 경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금융시계열 데이터 주가, 거래량, 호가호가 잔량, 옵션 가격, 선물 가격 등과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했다. 이때 단순히 일별, 종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틱 데이터까지 확보하려 했다. 이는 고빈도 거래 전략에서 수익을 내려면 매우 세밀한 호가 변동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및 공시정보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공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본적 분석은 퀀트 펀드에서 다소 부차적인 역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이플라이어는 장기 투자나 중기 스윙 트레이딩 전략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뉴스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 2010년대 중반 이후 텍스트 분석을 통한 투자 신호 추출이 큰 관심을 끌었다. 하이플라이어는 주요 경제지, 포털 뉴스, SNS에서 언급되는 기업 이름, 경제 지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추적하며 이를 점수화해서 모델에 반영하려 했다. 예컨대 긍정적인 언급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부정적 언급이 많으면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물론 실제로는 뉴스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므로 간단한 감성 분석보다는 더 고도화된 NLP 기술이 필요하다. 거시경제 지표 및 대체 데이터 GDP, 물가 상승률, 실업률, 제조업 지수, 심지어 위성 사진이나 소매점 트래픽 데이터 등 다양한 대체 데이터 역시 수집 대상이었다. 예컨대 위성 사진으로 공장 가동률이나 유조선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석유 수급이나 산업 생산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식이다. 이러한 대체 데이터는
전통적인 금융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숨은 패턴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매우 복잡한 형식을 띠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하이플라이어는 이를 전처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 텍스트는 불필요한 태그나 광고 문구를 제거하고 한 문장 단위로 토큰화한 뒤 특정 사전을 기반으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또한 오탈자나 약어, 다른 언어 혼용 등 실제 텍스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모델에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쓰레기 입력, 쓰레기 출력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은 데이터 동기화다. 주가가 초단위로 변할 때 뉴스와 SNS는 시차를 두고 계시될 수 있다. 거시경제 지표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발표된다. 이를 모두 동시에 모델에 넣으려면 시간축을 통일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을 수행하여 모델이 일관성 있는 입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이플라이어가 대규모 GPU 서버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데이터가 커질수록 처리 속도와 저장 효율성이 투자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양원평은 퀀트 투자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곧 성과를 좌우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AI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소모한다. 과거 5년, 10년의 시계열 데이터만으로는 예측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장기간 보유했던 주식 데이터를 어떻게 고빈도 거래 모델에 적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오래된 데이터를 모델에 넣을 경우 시장 구조가 달라진 현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최신 데이터만 반영하면 학습 표본이 너무 적어 과적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하는 과정이 AI 투자 기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하이플라이어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 처리 인프라를 통해 AI 모델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양원평이 강조하는 16년간의 준비는 단순히 알고리즘 개발뿐 아니라 이런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대학 시절부터 SNS 데이터와 금융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간단한 모델을 돌려본 경험이 쌓였기에 하이플라이어 설립 이후에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5장 팩터 분석과 다중 팩터 모델의 진화 AI 퀀트 투자는 전통적인 팩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팩터 투자란 자산의 수익률 변화를 설명하는 특정 속성을 찾아내어 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예컨대 가치 팩터는 주가 대비 낮은 PE/나 PB를 지닌 종목을 선호하고 모멘텀 팩터는 최근 3에서 12개월 사이에 큰 상승을 기록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전통적인 팩터 모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통계 기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양원평과 하이플라이어는 이 팩터 분석을 AI 기법으로 확장하려 시도했다. 즉, 알려진 팩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찾아낸 잠재 팩터를 발굴하려 한 것이다. 예컨대 뉴스 기사에서 특정 이벤트가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소셜미디어에서 회사나 CEO에 대한 평판이 어떠한지를 팩터로 삼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검증하고 모델에 편입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가능케 한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유연성이다. 전통적 모델에서는 팩터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 회귀 분석 등 선형 방법이 주로 쓰인다. 반면 기계학습 모델은 다차원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하이플라이어의 경우 자연어 처리를 통해 뉴스와 SNS 데이터에서 뽑아낸 감성 점수, 키워드 빈도, 주제 토픽 등을 새로운 팩터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계열적인 팩터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모멘텀 팩터는 시점에 따라 무용해질 수도 있으며 가치 팩터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잠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이플라이어는 딥러닝의 한 종류인 LSTM 모델이나 변형된 RNN을 도입해 시계열 데이터에서 팩터의 동적인 변화를 학습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특정 시점의 팩터 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팩터가 어떤 추세로 변화해 왔는지까지 모델에 반영할 수 있었다. 앙상블 전략도 중요한 부분이다. 단일 알고리즘만으로는 시장의 모든 복잡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플라이어는 다양한 모델을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결합했다. 예컨대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를 사용해 기본적인 팩터를 추정하고 NLP 기반의 신경망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성적 팩터를 추출하며 이를 최종 결합해 투자 시그널을 생성하는 식이다.
이렇게 모델들을 앙상블로 구성하면 하나의 모델이 편향되거나 특정 환경에서 약점을 보일 때 다른 모델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팩터 분석을 AI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과적합이 큰 이슈가 된다. 수천, 수만 개의 잠재 팩터 후보를 발굴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 성과에 유의미한 팩터는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지나치게 학습해 미래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이플라이어는 교차 검증과 정교화 기법, 드롭아웃 등을 모델 훈련 과정에 도입했다. 또한 다른 시계열 구간에서 모델 성능이 일관적인지 점검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하이플라이어가 2017년 이후 AI 기반 팩터 분석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것은 기존 퀀트 업계가 다루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구조화하고 이로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지표를 추출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양원평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찾는 팩터는 전통적인 파마 프렌치 모델에서 정의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실시간 센서 데이터까지 분석하여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조기 신호를 포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팩터 분석을 고도화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은 하이플라이어가 폭발적으로 운용 자산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다만 이는 모델의 복잡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이플라이어는 데이터 과학, 물리학, 금융공학,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을 대거 영입해 R&D 조직을 강화했다. 이는 양원평 개인의 아이디어를 넘어 조직 전체가 AI 퀀트 투자 기법을 연구개발 운용하는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6장 고빈도 거래와 GPU 기반 초저지연 매매 양원평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GPU는 하이플라이어의 트레이딩 인프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의 초단타 매매나 고빈도 거래는 주문 체결 속도와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밀리초 혹은 마이크로초 단위의 차이가 곧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뉴욕이나 시카고의 고빈도 거래업체들이 서버를 거래소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고 광섬유 케이블이나 심지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활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이플라이어가 GPU를 적극적으로 쓴 것은 기계학습 모델의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 컸다. HFT 전략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시장 변동 신호를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주문을 낸다. 즉, 머신러닝 모델이 생성하는 매매 신호가 빠르면 초당 수십 물결표 수백 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CPU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GPU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므로 여러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돌리거나 대규모 행렬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초저지연 매매를 구현하기 위해 하이플라이어는 거래소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거래소와 동일 건물에 서버를 두어 주문 전송 시간이 물리적으로 단축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초고속 매매 플랫폼을 구축해 주문 생성부터 전송까지 걸리는 소프트웨어 레벨의 지연도 최소화했다. 예컨대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스택을 튜닝하고 FPGA 같은 하드웨어 가속기를 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모델 측면에서는 고빈도 거래가 시도하는 신호는 주로 미세한 가격 차이와 호가 잔량, 그리고 체결 이력에서 포착된다. 예컨대 특정 종목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는 현상이나 대규모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질 때 또는 다른 종목과의 가격 괴리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때를 포착해 순간적인 차익을 노린다. 이를 위해서는 초단위, 심지어 밀리초 단위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AI 모델이 데이터 스트림을 끊임없이 소비하여 이상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 과제는 거짓 신호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이다.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와 스프레드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 하이플라이어의 모델은 자체 필터링 및 확률 추정 기법을 적용해 매매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그 승률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트레이드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회귀 분석 기반의 예측 분포를 구하거나 베이즈 추론을 도입해 시그널의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GPU 활용과 함께 분산 처리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하이플라이어 내부에는 여러 서버 노드가 존재하며 각 노드는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군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트레이딩 서버는 이 노드들과 끊임없이 통신하며 취합된 신호를 종합해서 최종 매매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네트워크 통신 지연도 최적화 대상이다. 데이터가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로드 밸런싱을 하고 중복 계산을 통해 장애 내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결국 하이플라이어가 지향하는 고빈도 거래 전략은 AI 모델의 신호 정확도와 초저 지연 기술의 결합이다. 한쪽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양자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을 낼 수 있다. 양원평은 여러 인터뷰에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면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수록 더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 반응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 모델이 시장 변동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고빈도 거래는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극단적 변동성이 발생하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일시에 주문을 내놓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연쇄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병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이플라이어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2021년 위기가 닥쳤을 때 AI 시스템이 거래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즉, 초저지연과 자동화가 항상 만능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도약을 폐했다. 7장 NLP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시장 심리 분석 하이플라이어의 AI 투자 기법 중 또 하나의 핵심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다. 전통 금융시장의 정보는 주로 숫자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인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는 뉴스, SNS, 커뮤니티 게시글, 기업 발표, 정부 정책 발표 등 텍스트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친다. 양원평은 이미 2008년 당시부터 머신 러닝 연구 범위 안에 NLP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정량화하고 알파를 찾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예컨대 특정 종목이나 산업 관련 기사가 급증한다면 그 종목 혹은 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 기사 내용이나 SNS 언급에 부정적 감정 표현이 급증하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모델에 반영하면 전통적인 가격 거래량 지표와는 다른 각도에서 시장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NLP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들은 주로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키워드 추출, 그리고 최근 들어 각광받는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이다. 하이플라이어는 초창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의 감성 분석을 시도했을 것이다. 기사나 SNS 문장을 문단 단위로 나누고 사전에 정의된 긍정부정 단어 리스트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NLP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트랜스포머 구조가 제한된 이후 버트, GPT 시리즈 등 대형 언어 모델이 출시되어 텍스트의 문맥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플라이어도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심층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로 미세 조정을 거쳐 금융 뉴스, 기업 IR 문서, SNS 게시물 등에서 고차원적인 의미를 뽑아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어떤 종목의 CEO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신제품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기존 감성 분석 도구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형 언어 모델을 미세 조정하면 문맥상 긍정적 도전적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들을 하나의 텍스트 임베딩 벡터로 추출해낼 수 있다. 이를 꾸준히 추적하면 해당 기업이 실제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도 있다. 투자에 참고할 추가 팩터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초에 중국 내 SNS에서 폐렴이라는 단어가 급증했을 때 이를 투자 신호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전통 지표인 GDP나 기업 실적 보고서는 아직 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였지만 SNS에서 급증하는 부정적 우려 표현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앞서 시사했다. 이런 정보를 조기에 포착한 AI 모델이라면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거나 헬스케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이플라이어가 NLP를 활용해 뉴스, SNS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중요한 점은 텍스트가 매우 방대하고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이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뉴스 기사, 블로그, SNS 게시물은 수억 물결표 수십억 건에 달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하려면 고도의 분산 처리 및 빠른 토큰화, 벡터화 기술이 필요하다. GPU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NLP 연산을 대규모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물론 NLP 기반 투자 전략에는 함정도 많다.
사람들의 감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우 모델이 잘못된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 특정 이슈가 단기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다가 곧 잠잠해지는 현상도 빈번하다. 이를 적절히 필터링하고 시간 가중치를 두어 신호를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대 SNS에서 어떤 종목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때 그 관심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투자 신호로 채택한다거나 주요 공식 뉴스 매체에서도 해당 이슈를 함께 보도할 때만 신뢰도를 높이는 식의 조건부 로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NLP를 통한 시장 심리 분석은 하이플라이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퀀트 기법이 숫자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양원평은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알파를 찾는 방법을 일찌감치 모색해왔다. 이는 금융시장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SNS를 통해 유통되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미래에도 꾸준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8장 리스크 관리와 세이프가드 시스템 AI 기반 퀀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다. 모델이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빈도 거래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매매 횟수가 잦은 전략일수록 작은 오차도 누적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이플라이어는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모델 수준에서의 리스크 관리다.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모델은 훈련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나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는 과거 데이터로는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플라이어는 정기적으로 모델 재학습을 실시하고 과거 금융위기 시기의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모델이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는지, 포지션 청산이나 리밸런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다. 하이플라이어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시장 급락 신호나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변동성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청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가리켜 세이프가드 모듈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지수 변동률이 일정 시간 내에 몇 이상이면 매매를 임시 중단한다든지 특정 전략군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면 해당 전략을 비활성화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셋째,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다. 하이플라이어는 초창기에는 주식시장에 집중했지만 이후 선물, 옵션, 채권, 상품, ETF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전략을 확장했다. 서로 다른 시장 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특정 시장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시장에서 이를 상쇄할 기회가 생긴다. 물론 글로벌화된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각화는 위험 관리의 핵심 원리다. 넷째, 정기적인 모델 검증과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다. AI 모델은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구조가 변하거나 투자자 성향이 달라지면 과거에 잘 작동하던 모델이 점차 효율성을 잃어갈 수 있다. 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실제 트레이딩에서 산출하는 P&L, 누적 수익 곡선, 샤프 지수, 드롭다운 등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델을 재검토해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교체해야 한다. 양원평이 2021년 하반기에 겪었던 어려움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AI 모델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 리스크가 일시에 표면화되었고 하이플라이어는 수익 하락률이 최고치에 달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동시에 양원평은 이를 계기로 세이프가드 모듈을 더욱 강화하고 매매 시점에 분산 전략을 도입해 체결 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궁극적으로 하이플라이어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자동화와 인간의 판단이 적절히 결합된 구조를 지향한다.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매매 시그널을 생성 실행하는 과정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지만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나 거시경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리스크 등은 여전히 인간의 전문가가 해석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원평도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인간이 개입해 모델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덕분에 하이플라이어는 2016에서 2020년 사이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2021년에는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 규제 강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과가 흔들렸고, 이를 계기로 AI 모델 업그레이드와 조직 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퀀트 펀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단순히 정확한 예측 모델을 뛰어넘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9장 중국 정부 규제와 하이플라이어의 대응. 중국 정부는 2021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 번영 기치를 내걸며 빅테크 기업 규제, 사교육업계 규제, 부동산 억제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는 중국 증시의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기술주와 사교육 관련 주가가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 펀드를 포함한 헤지펀드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하이플라이어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AI 모델이 정책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성과가 급락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퀀트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규제 위치도 내비쳤다. 초단타 매매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기적 성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와 매체는 퀀트 펀드가 실물 경제 발전보다는 무형의 금융기술로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빈도 거래에 대한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알고리즘 매매 정보를 당국에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이플라이어는 이처럼 까다로워진 환경 속에서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폈다. 첫째, 모델을 긴 호흡의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일부 전환했다. 즉, 고빈도 거래 비중을 줄이고 펀더멘털 분석과 NLP 분석을 결합해 1에서 6개월 수준의 스윙 트레이딩이나 롱숏 전략을 강화했다. 이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책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동 번영 기치하에서 내수 소비나 기초과학, 신에너지, 공공인프라 분야에 정부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이들 섹터 관련 종목에 장기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레버리지 축소와 해지 수단의 확대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높게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이플라이어는 포지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다양한 파생 상품을 이용해 시장 하락 시에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이는 과거 글로벌 퀀트 펀드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채택한 방식과 유사하다. 셋째,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중국에서 금융 관련 규제가 예고 없이 시행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 중 하나가 헤지펀드다. 하이플라이어는 기관 투자자나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퀀트 트레이딩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려 했을 것이다.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도 연관된다. 실제로 양원평이 외부 강연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퀀트 펀드의 순기능을 강조한 것은 규제 당국을 안심시키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하이플라이어는 자사의 위챗 계정을 통해 AI 시스템이 시장 타이밍을 잘못 맞춰 손실이 발생했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려는 의도였겠지만 동시에 AI 모델도 완벽하지 않으며 정책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원평과 그의 팀은 모델 내 정책 분석 모듈을 강화하고 NLP 데이터셋에서 정보 문건, 관영 매체 보도 내용 등을 더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하이플라이어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단기적 위기인 동시에 장기적 기회로 파악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겁을 먹고 물러날 때 AI를 활용해 정책 기조 변화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 섹터를 찾아내 투자한다면 오히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대규모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퀀트 헤지펀드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0장 결론. 양원평의 AI 투자 기법이 남긴 위미. 양원평과 하이플라이어의 사례는 중국 퀀트 헤지펀드 업계가 어떻게 기술 혁신과 금융을 결합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머신러닝 기법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금융시장의 한 축이 되었다. 양원평은 대학 시절부터 수학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해 AI 투자 전략을 연구했으며 2015년 설립된 하이플라이어를 통해 중국 내 퀀트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하이플라이어가 초기부터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점은
퀀트 업계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단순히 과거 주가 데이터와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SNS, 위성사진, 공장, 가동률 같은 대체 데이터까지 끌어와 모델링하는 일은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을 요한다. 이처럼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한 것은 양원평의 성견지명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하이플라이어는 고빈도 거래를 비롯해 초저지연 매매 전략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는 AI 모델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즉 각 실행하는 매매 시스템을 의미한다. GPU와 FPGA, 코로케이션 등을 결합해 밀리초 단위의 매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이며 시장 충격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세이프가드 모듈을 두어 임계 상황에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줄이거나 매매를 중단하는 등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하이플라이어가 겪은 최대의 위기는 2021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였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 번영을 강조하면서 기술주와 사교육 등 특정 업종이 크게 타격받았고 퀀트 펀드 전반이 추풍낙엽처럼 급락했다. 하이플라이어 또한 손실을 보며 AI 모델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원평은 정책 리스크를 모델에 반영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즉, AI가 만능은 아니지만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툴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양원평의 투자 기법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 AI 모델은 양질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전통적 지표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알파를 발굴할 수 있다. 모델의 유연성.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과 고빈도 거래,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모델이 오판할 가능성을 대비해 세이프가드 모듈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정책제도 리스크.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가 되므로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인간과 AI의 조화. AI 모델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시 정세나 정책적 함의를 해석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하이플라이어는 운용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대에 달하며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퀀트 펀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양원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끔 우리는 AI로 인해 강해지고 영감을 받고 활성화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이는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회사의 문화와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AI 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중국, 기타 아시아 시장 등 전 세계적으로 AI 퀀트 펀드가 속속 등장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원평과 하이플라이어가 이러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규제와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AI가 민주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대형 펀드만 가능했던 데이터와 알고리즘 접근이 보다 쉽게 열릴 수도 있다. 이는 향후 하이플라이어 같은 대형 펀드와 신생 펀드 간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방대한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 인력, 그리고 운영 노하우는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원평은 중국 AI 퀀트 투자 분야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싹튼 머신러닝과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가능성을 실체화한 장본인이다. 하이플라이어가 보여준 투자 성과와 기술 인프라는 퀀트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중국 정부의 규제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생존과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향후 금융시장에서 AI가 차지할 역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전 세계 투자자 및 엔지니어들에게도 영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